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 245회는 우리 네. 홍 박사님하고 이제 하게 됐네요. 금요일 날인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 우리 저 옮긴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에서 합니다. 그 하나 길 건너서 길 하나밖에 걷는 거 없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KBS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렇죠. KBS 맞아요. 에리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빌딩 9층에서 하고 있는데 스튜디오는 약간 큰가 넓어졌어요. 적은가 이게. 넓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막 같은 게 설치가 안 돼가지고 좀 그런 것 같고. 오늘 245회 이 사건은 뭐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건. 그러나 어찌됐건 대한민국 살인 사건 의뢰해서 다루지 않은 사건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245회는 우리 홍 박사하고 아산 갱티곡의 네. 살인 사건 하고는 가야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발생한 거는 월드컵 2002년만 생각하면 월드컵 월드컵밖에 안 해. 그죠? 2002년 4월 18일 날 네. 4월 18일 아침 7시경에 이제 아마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출근하기 전에 이제 운동. 아침 운동을 공무원인가 봐요. 공무원분이 아침 운동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침 운동을 어디서 했냐면 아산시 송악면 소재 갱티고개 쪽에서 아마 뛰거나 뭐 조깅하셨나 조깅하거나 봐요. 뭐 했겠죠. 하다가 그 고개에서 4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 공무원 뭐 저 아침 일찍 운동 나갔다가 자지러지를 뻔했을 거예요. 깜짝 놀라신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자, 경찰 바로 출동했겠죠. 네. 아산 경찰서지 뭐 당연히.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이 뭐 여성이 있으니까 시신 뭐 확인하는 거 신원 확인하는 거 쉽잖아요. 그럼요. 네. 그 시신은 그 발견 장소 그 갱티고개 발견 장소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거리 한 20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한 노래방 그 업주였어요. 네. 그러면 여기 한 20분 거리에 있는 여기에서 노래방을 하는 여성이 고개. 이 고개 네. 갱티고개 20분 정도 여기서 시체로 발견이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찰이 그러면 이 여성은 도대체 몇 시에 나갔고 행적. 차는 갖고 댕기고 뭐 예. 기타 등등을 다 이제 경찰이 확인 작업을 했겠죠. 예. 차가 있어요. 차를 노래방 소지한 앞에? 여성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차로 출퇴근한대요. 네네. 그러면 차 어딨나 보자. 예. 예. 시신은 여기서 발견됐으니까 차로 그러게 20분 거리에서 말이에요. 차를 찾았더니 차는 그 노래방 인근에 있어요. 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차를 타고 움직인 게 아니고 여기서 어디 납치돼가지고 저기 가서 죽어서 유기됐나? 글쎄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예, 나올 거예요. 예. 그래도 하여튼 이 여성의 차는 감식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차는. 그렇죠. 예. 차에서 또 납치돼갖고 범인들 갔을 차로 수도 있고. 끌려갈 예, 수도 예, 있으니까 뭐 차에 어떤 흔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차를 이제 정밀 이제 감식을 실시했어요. 예. 그 과정에서 차 안에서 이 피해자 신발이 있는 게 보여요. 신발 벗었다? 이상한데요? 그러면 차 내에서 끌려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신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혈흔이 발견됐다 했는데 예.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노래방 업주 이외에 다른 사람의 혈흔이라는 거예요. 피해자 이외에 누군가의 혈흔. 누군가의 혈흔. 그럼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거기에 안전띠에 조금 묻어 있었다고 그래요. 안전띠에 예. 조금 묻어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담배꽁초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DNA 이제 도출을 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네. 하는 거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딱 볼 때는 차 안에 그 신발이 실려 있는 걸로 봐서는 차에서 누군가에서 갔는가 봐요. 세운 다음에 끌어내렸던지 어떤 형태로 납치됐다 이거. 예. 신발 벗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요. 누가 차에다가 신발을. 그러니까 이건 납치 살해다. 그리고 납치 살해 유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난리 났죠. 네네. 살인 사건에 뭐 납치 살이냐 그것도 그냥 살인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그런 뭐 경찰이 이제 그 피해자 주변 탐문하고 CCTV 뭐 계좌 까기 뭐 이런 거 이제 뭐 다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금 이따 이제 시신 관련된 거 뭐 이런 거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게 막 CCTV도 까고 이 노래방 주변에 있는 CCTV 다 깔 거 아니에요. 네. 까고 그다음에 뭐 계좌도 걸어놓고 뭐 다 하다 보니까
하나가 딱 뜨는 게 있어. 뭐예요? 4월 18일 날 아침 7시에 시신 발견했죠. 네. 근데 그날 낮 12시 55분경이에요. 당일에? 예. 시신이 발견된 당일 낮 12시 55분경에 예.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이 피해자는 죽었는데 예. 피해자 카드를 이용해서 ATM기 8곳 정도에서 아, 195만 원을 인출했다는 사실이 포착이 됐어요. 이건 이상하네. 이거는 이건 범인일 범인이죠, 가능성이 범인.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잽싸게 달려가지 ATM기로. 예. 달려가고 봤지만 ATM기에 찍혀 있는 그 범인은 모자 폭 뒤집어 썼어요. 늘 마스크 그랬죠. 푹 썼어요. 얼굴 자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신원 확인을 하기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고요. 그래도 이제 그거는 중요해요. 그럼요. 그 그건- 외형이나 이런 건 그러면 확인이 그걸 가지고 되니까요. 있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야 이거는 이제 이때부터 이거 강도 사건이네 또 이제. 그렇네요. 강도 사건이네. 예. 이거 이렇게 납치 강도 사건이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시신으로 이제 가볼게요. 예. 사실은 시신 때문에 이 경찰이 처음에 상당히 좀 오류를 겪었어요. 왜요? 사망한 거는 안전벨트에 목이 졸린 것 같습니다. 어. 폭이 넓은 안전벨트로 그냥 잡아채서 네, 목을 네. 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등산용 칼로 인정되는 흉기를 썼는데 예. 이 목을 거의 참수 비슷하게 많이 거의 잘라놨어요. 예, 잘라서 목뼈까지 어느 정도 절단한 흔적이 있어요. 이게 너무 그러다 과도하게- 보니까 이건 시신이 너무 잔인해. 그러니까 지금 공격이 너무 과도하잖아요. 이거는 경찰이 최초에 이거 딱 볼 때는 이거는 원한 아니면 치정, 성범죄 목적 뭐 그렇네요. 등등으로 무게를 네. 둔 겁니다. 강도보다는 그냥 단순히 돈 이거 뺏으려고. 처음에 시신 발견됐을 때는 무작정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아는 사람 예, 원한이나 치정 관계에서 이게 죽인 거다. 음. 이렇게 방향을 정했는데 네. 12시 55분이 되니까 ATM기 돈을 막 빼가. 그러니까 이건 또 뭐야? 그러면 이건 또 강도네. 강도인가? 예. 이게 왔다 갔다 이제 오류가 있어.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방향을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무지하게 중요해. 왜 그러냐면 원한 치정으로 본다 그러면 노래방 주변 사람. 업주하고 그 아는 남자는 사돈의 팔촌까지 다 조사해야 돼요. 다 그렇죠. DNA 따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그 봐야 되고 또 이거 납치 강도 같으면 임금 불량배, 동일수법 전과자. 전과자, 예. 뭐 그날 왔던 손님 다 따져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복잡해. 이 사건이 잘 안 풀리고 있어요. 자, CCTV에서 얼굴은 나왔는데 모자 덮어 쓰고 마스크 썼으니 뭐 신원 확인이 확인할 안 길도 되고. 없고. 답답하게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네. 아까 4월 18일 날 시신 발견됐잖아요. 네. 3개월 뒤에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수사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계속 뭐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동일한 장소 그 장소예요. 갱티고개. 갱티고개. 예. 그 1차 사건 현장에서 한 300m밖에 안 떨어졌대요. 네. 갱티고개 정상 부근이래요. 거기는. 네. 거기에서 다른 여성의 시신이 딱 또 발견돼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연쇄적으로. 그날이 2002년 7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3개월 후입니다. 네. 3개월 동안 앞 사건도 해결 못 해가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원한 치정 강도살인 납치 강도 막 뭐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예. 3개월 뒤에 그 동일한 장소에서 300m밖에 안 떨어졌으면 같은 장소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바로 거기에서 또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돼 버렸어요. 그 여성 시신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것도 경부 압박이에요. 아까 그 저 안전벨트로 목 졸라 주겠죠. 네네. 이것도 경부 압박입니다. 경부 비슷하네요. 압박이고 이 네. 여성 같은 경우는 근데 이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여기 갈비. 예, 그 늑골이 골절됐어요. 이게 짐작컨대 살해한 이후에 목을 졸라서 살해한 이후에 예. 확인 사살 차원에서 집 밟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갈비뼈 같은 게 늑골 골절이 예. 상당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그 여성의 가슴 위로는 예. 차가 역과한 어머 그러면은 차가 그냥 사람 죽여놓고 차로 깔아버리고 왔다 갔다 예. 그런 그 흔적이 있었어요.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요거는요. 1차하고 2차의 유사성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1차 사건 때는 그 안전벨트로 목 졸라서 죽여놓고 확인 사살 차원에서 목을 아예 그 베했단 말이에요. 잘랐다면서요. 목표 예. 절단까지 하면서. 어. 그 확인 사살 차원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2차 사건 이 사건은 목을 똑같이 조른 다음에 경- 죽은 다음에 차로. 발로 밟고 그 다음에 차로
가슴 부위로 올라타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것도 확인사살 개념하고 비슷해요.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1, 2차 사건이 지금 유사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시신 유기장소도 비슷하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유사한 게 있고요. 네. 하여튼 2차 사건은 이제 속옷으로 손이 결박돼 있는. 근데 이거는 꼭 저 이춘재에 비슷해요. 그죠? 그렇네요. 속옷으로 네, 결박한 결박하는 거. 거. 그런데 문제는 두 사건 다 성범죄는 부검 결과 안 했어요. 없어요. 오, 그래요? 두 사건 다. 근데 그것도 또 공통점이에요. 그렇네요. 어떤 면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네. 범죄를 했는데 네. 성폭행은 안 했다. 그래서 확인사살 비슷하게 한 거는 면식범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1, 2차 비슷하고 네. 그다음에 성범죄 없는 거 요거 또 1, 2차가 비슷해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2차 사건이 딱 발발하니까 아이고. 형사들 내부에서도 이거 동일범이라고 막 그 얘기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증거 없으면 또 함부로 말 못 하니까. 그런 건 그렇죠. 네. 네. 2차 사건이 발생하니까 아까 발생했던 1차 저 사건이 네. 1차 사건. 네. 이건 당연히 지지부지해죠. 아이고. 근데 일로 매달리지. 아산경찰서가 이렇게 큰 데가 아니에요. 그쵸. 예. 그 1차 사건 어느 정도 수사해 놓은 상태에서 3개월 동안 못 잡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1차 사건 지금 어떤 그 절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 상황에 있는 판에 지금 두 번째 2차, 사건이 예. 동일한 장소에서 뻥 터지니까 일로 다 붙은 거지 이제. 1차는 약간 미뤄지게 된 거네요. 1차는 미뤄지게 되지. 그리고 이제 붙는 형사들 마음속에서는 공통점 자꾸 찾으면서 요 2차에서 단서 잡아갖고 검거해가지고 저놈 범인이 검거되면 찾아보자. 예. 1차 사건 요놈하고 연계를 시켜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사건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경찰이 두 사건 모두 다 확인 사살을 실시했다. 아까. 예. 목뼈를 이제 칼로 목을 절단하고. 참수한 거나 뭐 차로 깔은 역과한 거나 거. 이건 어찌됐건 확인 사살이라. 그다음에 피해자가 2명 다 여성이잖아요. 여성. 예, 모두 그러니까요. 40대예요. 또 공격. 나이대도 비슷해요. 나이대 비슷해요. 예. 그다음에 새벽 시간대에 온양온천역 있는데 그 인근에서 답친 거랍니다. 그럼 비슷한데요? 그것도 네. 비슷해요. 유기장소도 갱특고개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 1, 2차 사건 이거 동일범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경찰이 추정은 하고 이제 아마 2차 잡으면 1차도 풀리지 않겠냐? 이렇게 집중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자 다시 1차 사건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예. 거의 이제 이 사건은 2차도 1차도 1차도 답이 안 나오는 장기 미제로 가고 네. 있었어요. 장기 미제로 흘러 갑니다. 그런데 대환입법이 통과되죠. 공소시. 대환입법. 대환입법이 딱 통과가 되니까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 지방청의 미제 사건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이 막 속속 맞아요. 창설돼요. 예. 당연히 여기도 충남청에서도 했겠죠. 미제 사건 전담팀이 나오면서 1번으로 선정한 게 이 갱티고기 사건. 그것도 갱티고기 사건이 1차, 2차가 있잖아. 맞아요. 2명. 아산 경찰 입장 더 나아가서는 충남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갱티고기 사건 2건을 해결 못하면 이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야. 너무 대표적인 딱 큰 장기 미제. 그러면 그리고 예. 거의 유사한데 말이야. 이걸 그래서 이제 이게 제 1번으로 선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미제 사건 전담반에. 예. 그러니까 거의 15년 가까이 흐른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2017년 1월 11일 날 이제 그 재수사 결정이 내려지는데 네. 그때 이제 아마 충남청의 최규환 프로파일러 네. 규환이 알죠? 누군지는 알아요. 예, 직접 예. 알진 모르는데. 2017년 1월 11일 날 예. 그래서 이제 혼자 한두 명씩밖에 안 나가서 지방청의 프로파일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5개 지방청 단위로 묶어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네네. 야, 우리 청 거, 야, 전남청, 전북청 너네들이 와서 같이 좀 검토해. 그래서 이거 좀 해주고, 네네. 또 같이 몰려가서 이거 해주고 이런 형태로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합동 수사팀이 이제 발족이 돼요. 네. 그래서 5개 지방청 소속에 있는 프로파일러가 한 8명 정도가 많이 우르르 투입됐네요. 모여가지고 네. 1, 2차 사건 이제 그것도 나눴어. 1차, 2차. 그래서 1차 사건 거 먼저 그게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네. 한 4,300쪽 정도 된대요. 수사 기록이. 기록이. 근데 이제 그거 재검토 들어가거든요. 2박 3일 보는 거예요. 2박 3일. 앉아서 그 서류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맞아요. 모든 수사에서 제일 먼저 이 원점 재수사가 시작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록.
기록 다 갖다 놓고 기록을 처음부터까지 재검토하는 거예요. 맞아요. 낱낱이 검토하면서 이 순간에 이 수사가 빠졌어. 이 사람이 이렇게 진술했는데 왜 이거 저 대질신문 안 했지? 뭐 이런 거. 맞아요. 이걸 다 뽑아요. 써가면서. 네. 그러니까 아마 8명이 꼼꼼하게 4,300쪽짜리 수사 기록을 재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크로스체크까지 하면서.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 결과 보고서 이제 즉 말하면 프로파일링 보고서죠. 보고서죠. 네.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이제 예. 제출을 합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요건 굉장히 이 프로파일 관련돼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선정을 했는데 요 내용은 얘들이 선정한 거는 기록을 검토하고 다 확인해 보니까 이 사건의 범인은 면식범이다. 아는 사이. 아는 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했다 이거죠. 확실하게. 그래서 1차 사건 때는 목을 베버렸고 2차 사건 때는 때도. 차로 깔아버렸다. 네. 이건 분명히 면식범이다. 요거 첫 번째 하나.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흉기는 사전에 준비했다. 얘들은. 아까 등산용 칼로 네, 추정된다고 했으니까. 사전에 준비했다. 이건 정말하면 계획범이다. 그렇네요.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건 계획범이라는 계획범이죠. 그 두 개. 그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진짜 이거 중요했어요. 이거 없었으면 요게 추론이 안 됐으면 못 잡았을 사건 안 됐을 겁니다. 맞아요. 공범이 있을 가능성. 혼자가 아니었다. 단독범인이 아니었어요. 왜? DNA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못 잡은 이유가 요거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자, 프로파일링은 뭐라고 그랬냐면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러면 왜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는 뭐냐? 예. 그게 뭐였냐면 차 내에서 범행한 건 아니다. 바깥이다. 차에서 범행을 한 거는 절대 아니다. 차 내에서 범행한 건 아니고 네. 최소한도 두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은 운전을 했을 거다. 차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시키려면 네. 운전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차 내에서 예, 예. 피해자 차 내에서 사람을 죽였다면 예. 그 피해자 피가 섞여 있어야지 거기에. 그렇죠. 피해자 피가 한 방울도 없다. 차 내에서 만약 이제 범행이 아니면 어찌됐든 간에 이 피해자가 노래방 있는 쪽에서 갱티고개까지 이동을 한 거니까 그렇죠. 납치를 한 걸로 보이고 그러면은 운전하는 사람 하나 빼고 운전하는 사람 있어야 되고 이 성인 여성을 그냥 제압할 사람. 타고 가 있냐고요. 제압할 사람. 그러니까 차 내에 피해자 피가 없는 걸로 봐서 그 차 내에서 범행한 것 같지 않고 납치를 한 건 맞다. 이동을 근데 했을 그건 거니. 운전자가 하나 있고 응. 산 사람 죽지 않았으니까 피가 그렇죠. 없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산 사람을 제압해서 끌고 가려면 그렇죠. 옆에 한 놈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이건 높다. 이 분석은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었네요. 핵심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정말하면 이제 갱티고개가 살해 현장이라고 본 거죠. 거기 차가 아니라 예. 갱티고개가 살해 현장이다. 그래서 요거는 최소한 2명 이상의 범인이 범행한 것이다 하는 게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1, 2차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네. 경찰에서는 어느 누구도 2인 이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공범을 생각을 못 하셨구나.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 왜? 피가 한 종류만 떨어져 있었으니까 안전띠에. 그렇네요. 한 명의 사람 피만 그리고 있었으니까. 잔인하게 한 걸로 봐서 원한 내지 치정. 뭐 이쪽에 집중하고. 그래서 이 프로파일링 내용 중에서 면식범이다. 예.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걸로 봐서는 계획범죄다. 예. 그리고 나중에 나온 게 차 내에서 범행한 거 아니다. 사건 현장은 차 안이 아니다. 예. 단지 납치만 했다. 예. 납치만 했다면 2사람 이상이다. 예. 요 프로파일링이 맞은 이제 거예요. 수사 방향을 재수사하면서 완전히 줄기를 새로 잡게 만들어. 그렇네요. 그래서 재수사 들어가요. 기록을 다시 면밀히 이제 이제 검토해가지고 최초에 이제 그 수사할 때 조사 막 했던 사람들 있지 막 지인 주변에 있던 참고인들. 사돈의 팔촌 예. 조사했던 사람들 진술서를 또 전부 다 그 사람들 진술조서 있잖아. 네. 그거를 갖다 놓고 재검토해. 그리고 거짓말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013년 당시 참고인 조사까지 다 보는 거예요. 네네. 예. 그렇게 하다가 그 중에서 그 진술의 내용이 좀 부합이 되지 않아.
좀 그 주변 사정하고 안 맞는 예. 뭔가 사실관계에서 좀 벗어난 예. 그런 사람을 하나 딱 발견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씨예요. 네. 51살 먹은 이 씨. 예. 이 사람은 용의자군에서는 제외가 됐어요. 원래 조사받을 때. 예. 왜 제외가 됐냐면 DNA 있잖아요. 아니어서. DNA가 그 사람 게 아니었으니까 DNA하고 그 대조해 보니까 아니어서. 예, 예. 그럼 DNA가 불일치하면 무작정 용의자가 아니었던 거야.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공범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DNA 여기 벨트에서 나온 DNA 누군지 걸려라 계속 했는데 그거만 안 한 걸린 거야. 거지. 그거만. 안 걸린 거지. 그거만 한 예. 거야. 그냥 그 벨트에서 나온 너만 그냥 그 DNA만 걸리려. 공범은 생각도 안 하고. 그렇네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DNA 불일치로 그 용의자군에서 탈락돼서 아니야. 제외. 예. 근데 자 프로파일을 해보니까 어땠어요? 공범 공범이-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DNA 불일치해도 이 사람의 공범일 수는 있잖아, 범인이. 그럴 수 있죠. 이러면 뭔가 현장 상황하고 이상한 놈인 건 사실인데 네. DNA가 불일치해서 용의자에서 뺐지만 네. 공범이 있다면 이 사람하고 공범일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을 다시 깨기 시작하는 거야. 예, 예. 이게 그 방향에 중요한 따라서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범행영장 그 인근 통화 자료 17,000건 정도. 어이구, 그다음에 많네요. 피해자 가게에 있던 명함 거의 100장 가까이 돼요. 95장을 전부 다 분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자식이 그 범인 사건이 나던 그 현장에 그 즈음에 통화한 기록도 한 통이 있고. 그럼 거기 그다음에 있었는 명함도 거예요. 나왔어요. 이 새끼 전혀 그 죽은 여주인하고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 노래방 여주인한테 씨가 명함 줬으니까 명함을 보관하고 있지 여주인이. 그럼요. 그것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면식 관계도 맞고 그다음에 그 사건 날 때 그 인근에 있었던 것도 맞고 맞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더해서 돈 찾으러 ATM기 막 돌아다니면서 돈 예, 뺐죠. 예, 예. 그 통선 움직인 것도 이 새끼하고 또 일치가 돼요. 아유, 그러면 뭐 이건 거의 맞잖아요. 예. 게다가 얘 유사범죄도 있어요. 저 유사 전과도. 뭐이 다 말이 네, 강도 끝났는데. 이런 전과가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거지. 7시간 조사했대. 7시간. 예. 7시간 조사. 그러니까 참 이게 내가 볼 때는 DNA만 보고 그냥 나머지는 따져보지도 않고 내보낸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이 씨를 처음에 경찰에서 수사할 때 수사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선정해서 데려다 놓고 간단한 조사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진술만 받고 그냥 뭐 수사관 머릿속엔 딴 건 없어. DNA만 DNA만이 그 조사에서 아니면 땡이니까. 그 뭐 이춘재 사건에서 혈액형 B형만 아니면 땡이니까 되니까, 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조사는 받았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할 때는 17,000건의 통화 그 내역에서 네. 요 사람이 그 중에 그 현장 인근에서 한 통 통화한 것도 뽑았잖아 지금은. 네. 근데 그때 형사는 왜 그 지들이 뽑아놓은 자리에서 그걸 도출을 못했냐고. 안 한 거지. 관심이 없어서 DNA밖에. DNA 아니니까. 예. 그 다음에 명함도 분명히 압수해서 그 압수물 품목 중에 있단 말이야 그게. 99장이 피해자 네. 그 업장에. 아니 발견해갖고 불러도 DNA가 뭐 아니니까 그냥 DNA만 그냥 집중한 거예요. 그냥. 네. 혈액형에 집중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게 방향을 바꿔갖고 공범 가능성이 높다고 해버리니까 이게 얘가- 나오는 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럼요. 예. 그래서 7시간을 이제 이 새끼를 갖다 놓고 뽀개는 거예요. 속된 말로. 네. 야, 이 새끼야, 너 왜 돈 인출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뽑았는데 8군데에서 네. 왜 네 동선이 공교롭게 일치해? 예. 그 뭐라 그래요? 이 새끼 끝까지 저 피해자하고 그다음에 너 피해자하고 모른다고 그러는데 너 명함 나왔는데 모른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이제 이거 계속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얘가 뭐 동선이 왜 겹치느냐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이 제대로? 불분명해 애매하게 대답해요. 이건 거짓말한다고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 때리는 게 그거였어요. 뭐예요? 이게 뼈 때리는 말이죠. 너 아닌 거 알아. 공범 있잖아, 이 새끼야 너. 깜짝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 얘기할 때 네. 마지막에 진짜 뭐 뼈를 때리는 말. 진짜.
너 DNA 너 DNA 검사에서 일치 안 되니까 너 아니라는 아니라고. 거 아니야 지금. 너 오리발 까는 거잖아. 근데 아니잖아 임마. 너 공범 있잖아 이 새끼야. 다 알아. 다 알아 임마. 진짜 심장이 철렁했겠어요. 응. 그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이렇게 자세가 바뀌었대요. 아이, 다 알고 이제 공범 있잖아 이 새끼야.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근데 이제 또 거기 또 한 사람이 옆에서 거들면서 또 꼬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네가 직접 살인한 건 아니잖아. 꼬시는 거야. 회유. 응. 너 그거 알아? 어? 응. 공범 있다는 거 알아? 직접 죽인 놈 있다는 거 알아? 넌 마저 참작돼 너는. 근데 너 자꾸 오리발 내밀고 지금 끝까지 나 몰라라 하면 증거 확실하고 지금 봐봐. 돈 빼댕긴데 동선 다 했고 너 그 범행 노래방 여주인 나올 때 그 시간대 그 앞에서 네 휴대폰 통화 내역도 뜨고 임마 지금 뭐 다 뜨는데 명함도 막 발견됐고 너 지금 빼도 박도 못해. 우리 이것만 가지고 너 기소할 수 있어. 막 이게 사실 그렇게 하죠. 사실은 안 되지만 조금 부족하죠. 약간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서 너 공범 있잖아. 근데 딱 자세 바꿔. 깜짝 놀라서. 그러면서 네가 직접 죽인 거 아니잖아, 이 새끼야. 아니면 너 혼자 쓰고 가. 너는 독박서. 너 완전히 너 혼자 가.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 6월 21일 날 예. 드디어 자백합니다. 아유. 그럼 너 공범 누구야? 그랬더니 예. 회사 후배 최 씨라고 예. 40살 먹었대요. 최 씨. 그래서 이 사건은 강도 살인 이제 시치유기로 그렇네요. 입건이 된 다음에 예. 자 공범을 잡아야 되는데 예, 최 씨. 예. 얘는 이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최 씨라는 놈은 얘가 예. 2001년도 8월 달에 중국 산동성 위해에 있어 위해. 예. 위해에서 이 미랑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9만 위안 우리 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 돈을 주고 배를 타고 우리나라 미리국 간 놈이에요. 아, 미리국자예요. 배 타고 미리국 했던 놈이에요. 이게 최 씨 이놈은 2001년 8월에. 예.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아산에 있는 한 그 폐기물 처리 업체 예. 거기에 취직해가지고 불법 체류자 신분 상태에서 예.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가 예. 요 같은 공범이 한국인 요 놈도 거기서 일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만났군요. 만난 거예요, 거기서. 예, 예. 거기서 만났는데 이제 둘 다 또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에이구 참.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빌빌거리고 돈이 뭐 없겠죠. 놀다가 뭐. 예. 이제 범행하기로 한 거죠. 계획범죄고. 범행하기로 해가지고 예. 그 대상을 물색하다가 결국은 알고 지내던 노래방 업주를 타겟팅한 거예요. 아휴. 몇 시 정도에 나온다는 것도 알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놈하고 같이 이 최가 이 중국 정말 이거는 뭐 중국인인지 조선족인지 이건 안 나왔는데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최 씨 이거 조선족이에요. 조선족이네요. 성씨가 100%. 예, 그런 예. 거 보면. 예. 그래서 한 거고 요놈은 범행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이제 2006년도에 예.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기간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경찰에서 종종 가끔씩 해요. 예. 가끔씩 해요. 출입국관리소에서. 예. 자진 그래갖고 신고하면 자진 선처해 준다. 들어오면 그냥 그 그대로 바로 그냥. 보내만 줘버려요. 예. 그 기간에 그러니까 2002년도에 아까 있는 범행했잖아요. 예. 그리고 한 4년이 흐른 다음에 2006년도에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를 해가지고 갚버리네. 중국으로 출국을 해요. 일부러 신고해갖고 간 거네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사고 치고 2006년도에 갔으면 한 4년 4년? 동안 응. 그래도 여기서 있으면서 개긴 거예요. 그건 그렇지만요. 그리고 이 새끼가 중국을 가서 거기서 영 안 나왔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적색 수배하고 인터폴하고 난리 치고 예. 근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예. 한 번 맞들인 거야. 이번에는 2014년도에 정식으로 비자 받아갖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제대로? 예. 미리국 아니고 미리국 이번엔. 이제 배 타고 들어와서 좀 벌어먹었지 괜찮잖아. 예. 강도지 됐는데도 안 잡히고. 걸리지도 않고 예. 한국 매력 있는 나라야. 이 자식이 2014년도에 정식으로 비자 받아갖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경기도에 있는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어우. 그러니까 소름끼쳐. 이가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 지금 경기도에 있는 한 회사에서 근무 네. 중이에요. 이때는 불체자가 아니에요. 그냥 정상 예, 신분으로 예. 비자 받고 온 거죠. 예, 정당히. 정식으로 비자 받고 와서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예. 범인이 딱 드러나는 순간이지. 아이고. 그 새끼가 출근하려고 딱 집 나서는 거 집 앞에다 따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잡았네요. 이제 체포가 돼서 두 놈이 다 이제 검거가 됐어요. 그러면 예. 이제 아마 짐작컨대 아산서에서는 2차 사건까지 그러니까요. 이제 연관성 따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 예.
자, 근데 이제 그거 따지기 전에 좀 자세히 봅시다. 왜 이 사람들을 그 용의자로 보고 재수사를 했느냐. 네네. 첫 번째는 재수사에 붙었던 팀들은 공범이 있다는 얘기 그 프로파일러의 프로파일링 보고서 하나에 네네. 모든 게 부사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확보된 증거물 중에서 명함을 찾았어요. 네. 그래서 2012년 당시에 노래방에서 발견한 그 명함을 찾은 거예요. 네. 그걸 찾아서 그 명함에 나온 사람들 DNA는 다 도출됐다는 걸 또 알아요. 그렇죠. 그 확인을 했어요. 네. 그거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 같은 거는 뭐 치정이라든지 원한이라든지 금전거래 같은 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용의자군에서 이제 탈락이 됐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랬겠죠. 이제 그런데 재수사할 때는 통신기록 같은 거 아까 이동 경로, 네. 돈 찾으러 다니는 거, 뭐 그런 거 등등 현장에서 전화 한 통 했던 거, 요런 거를 통신기록을 한 1만 5천 건에서 7천 건 정도를 다시 재수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사하면서 못 잡아도요. 왜 그러냐면 통신기록 같은 거는 보존 기간이 있어요. 신청 기간이 맞아요.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거 지나면 그 추후에 그거 뽑고 싶어도 그때로 돌아가서 그 통신기록을 못 뽑아요. 없어지니까요. 없어지니까요. 네. 그런데 그나마 여기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 그건 뽑아놨단 말이야.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뽑았는데 안 봤다니까 DNA 때문에. 그러니까요. 봤으면은 이게 수사 다 동선이 해놓고 안 본 거예요. 겹치고 이런 거 다 알 텐데. 봤으면 되는데 수사는 너무 다 해놨어. 지들이 다 그 자료 뽑아놨어. 통신자료 요청까지 다 뽑아고 이따만큼이지. 너무 솔직히 많으니까. 근데 돋보기 쓰고 봐도 이렇게 개미 새끼처럼 보여 이게. 그쵸. 정말 이게 넘기는 순간 막 왕짜증. 요즘에 이제 그 데이터에 집어넣고 돌리는 것도 지금 나와서 좀 편해졌는데 이제 그때는 수기를 일일이 하나하나. 빨간 펜 갖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이해는 가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소홀히 했던 거예요. DNA 불일치 나오니까 그거 아예 보지도 않았던 네.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방 근처에 있었는데 글쎄 휴대폰 말이에요. 통화 사용한 게 있었는데 명함에 나온 놈이 네. 그러면 연관관계 그때 봤어야지. 그쵸. 사실은. 그 당일에. 거기다 동정전과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강도상해 전과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재수사팀에 찾은 게 이게 획기적인 게 있어. 뭐예요? 이 자식이 어렸을 때 갱티곡의 아랫마을에서 거주했대. 아, 그럼 또 지리적. 이것도 왜 이걸 1차 처음 수사할 때 왜 이걸 못 빼냐고 이걸. 그러게요. 데려다 조사까지 했으면서 아니라고 봤으니까. DNA만 보고 아니라고 예, 봤으니까. 아니라고 봤으니까. 사실은 DNA를 딱 배제하고 다 그냥 봐. 제대로. DNA 배제하고 명함이 나왔어. 응. 명함 나왔죠.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범행 발생하기 당일에 직전에 그 근처에서 통화한 있었어. 기록 나왔어. 있었어 현장에. 그 다음에 돈 찾으러 다니는 데마다 옮겨 다니는 데마다 있어. 전화 떴어. 응. 동정전과 있어. 그 다 끝나고. 어렸을 때 그 갱티곡의 그 오게 밑에 마을에 살았대. 이거 다섯 가지만 가지고도 DNA하고 관계없이 이 새끼는 유령 용의자예요. 그럼요. 맞죠. 유령 용의자로 이 새끼를 잡아놓고 근데 이 새끼가 왜 DNA가 안 나오지? 그러다가 그러면 공범이 있을까? 이렇게 갔었으면 이게 편해. 그러면 그때 잡았죠. 그러니까 응. 이 5개의 공통점을 분해를 안 했어요. 분석을 수집만 해놓고 맞아요. DNA만 한 거예요. 그리고 털어 무혐의라고. 아니네. 그 그냥 재수사 들어가가지고 공범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보니까 이게 다 부합이 맞는 돼요. 거예요. 응. 이 수사가 참 이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응. 어렸을 때 그 갱티곡의 밑에 마을에 살았대 이놈이. 그 지리적 그러면 얼마나 연관성이- 지리감이 있는 예, 겁니까 예. 이거.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2차 사건 연결고리는 형사들이 지금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얘가 버스하고 화물차 운전한 기록이 있대요. 예. 그런데 그 2차 사건 그 차 역관 역관 거. 가슴으로 역관 그 차 바퀴가요. 예. 갤로퍼 종류로 봐요. 승합차. 큰 차. 그것도 소지하고 있고 또.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차를 소지하고 그런 차를 운행할 사람 정도로 2차 사건 용의자로 부상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이놈 같은 경우는 아산에서 성인 게임장도 운영을 한 경력이 있다고 그래요. 말이 성인 게임장이지 도박장이고 거의. 불법. 예. 그러니까 이제 초기 수사할 때 그런 내용 다 안 했던 거야. DNA만 본 거야. 그냥 오로지 피해자하고 관계 있는 사람. 너무 이렇게 막 목을 막 참혹하게. 그냥 예.
그다음에 금전 관계라든지 원한 관계, 뭐 치정 관계, 시신이 잔혹하니까 막 이제 그런 쪽으로 보고 주변 인물에만 집중 수사를 하고 일정 부분 거래가 있는 사람하고 좀 뭐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 뭐 갈등 이런 거 그리고, 있을 만한. 그런 사람만 하고 오로지 DNA 대조에만 이제 혈안이 돼가지고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아예 염두에 안 뒀던 거. 요게 굉장히 실패한 케이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싶은 거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DNA 빼놓고 만약에 꼼꼼하게 막 이렇게 다 했는데 이가가 추려졌어요. 그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얘가 맞는데 왜 DNA가 안 맞을까? 그러면 공범 가능성을 떠올린다니까. 그러면 공범 가능성을 떠올렸을 텐데.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형사가 이 5가지 부합되는 걸 먼저 다 분석을 했잖아. 했다면. 그럼 이가가 제일 의심스러워 이거. 이 새끼는 현장 부근에서 그 즈음에 있었어. 뭐 거의 뭐 확신이잖아요. 있었어. 그 다음에 막 돈 움직이는 동물은 있었어. 이 새끼 유사정과야도 있어. 뭐 명함도 거기서 공교롭게 나오는데 왜 닭발까? 이거 뭐 이게 딱 나오면 이 새끼 범인 맞는데 갱티고기 밑에 살았고 범인 맞는데 이거 분명히 맞는데 이 새끼 왜 DNA가 다르지? 그러면 답은 금방 나오지. 그럼 공범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공범이 나왔을 텐데. 아 그리고 머리만 조금 쓰면 나오잖아. 공범이 있다는 거는. 차 이동 납치. 차 안에서 그 노래방에서 나와가지고 노래방 여성이 자기 차에 탔는데 그 안에 거기를 급습해서 들어가고 여자를 그 현장에서 죽였으면 차가 피가 여자 피가 나와야지. 예. 그 피해자 피가. 그렇죠. 왜 요 새끼 피만 그 안전띠에 묻어 있어?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서 안 죽인 여기서 거야. 안 죽여서 범행 현장이 여기 아닌 거야. 갱띠고개가 범행 현장인 거요. 살아서 이동한 거지. 이 여자는 납치된 건 분명해. 신발이 떨어져 있으니까. 응. 범행 현장 1차 범행 현장이기는 하죠. 뭐 그럴 그러나 수는 살해 있죠. 현장은 아닌 거지. 이 차가. 예. 그러면 이 차가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긴데 아니면 지금 이때까지는 그런 범인 피해자 차는 여기 놔두고 범인들 차로 끌고 와서 갔다고 칩시다. 그래도 혼자서는 어렵단 말이야. 그렇죠. 왜 운전. 죽이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혼자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한 손을 붙잡고 운전하나? 그러니까요. 그 고개 운전을? 그러니까요. 안 이게 되지. 말이 안 되거든. 그렇게 따지면 5가지 도출하고 난 다음에 차 상황, 그 다음에 그 범행 현장을 그 추정을 해봤다면 2명 이상이라는 건 당연히 유추할 수 있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우리 아산 경찰 내가 요가부자하는 건 절대 아닌데 아산 형사들이 그 부분은 굉장히 소홀히 한 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간과하신 것 같아요. 아주 정밀하게 해야 돼요. 수사는. 하루 저녁에 잠 안 자고도 진짜 수십 번의 시나리오를 써요. 영화 시나리오 쓰는 것처럼. 이랬을까 저랬을까를 얼마나 쓰는 줄 알아요? 정말 막 벽 한쪽에다가 다 그 관계도 그려놓고 막 그어가면서 지워가면서 그러다 보면 나오거든요. 수도 없이 생각해야지 맞아요. 수사는. 그렇죠. 근데 그냥 DNA 야 내가 안 봐도 비디오에 눈에 선이 그려져요. DNA만 찾아. 용의자 뜨는 놈마다 긁어와. 그래 대죠. 이건 조만간 잡혀. 이게 안타까워요. 자, 이 전모를 볼까요? 전모를. 그래도 잡혔으니까요. 그치? 근데 뒤늦게 잡았잖아요. 그래도요. 전모를 보자고요. 둘 다 회사 아까 폐기물 관련 회사 그만두고 이제 네. 그러니까 거기 친하게 지냈대요. 둘이서. 그러니까 이런 범죄까지 모의를 하죠. 형님하면서 이 조선족이 아마 엄청 따랐는가 보죠. 따랐나 봐요. 근데 이제 나오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둘 다. 이것도 뭐 망한 놈 둘 다 망한 놈끼리 여관을 전전했나 봐요. 둘이서 여관을. 네. 여관을 전전하는데 쓸 돈은 필요하잖아. 그렇죠. 또 생활비가 남자 있어야지. 둘이 있으니까 술은 유흥비. 쳐드셔야 되고 예. 유흥비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둘이서 강도하기로 모의를 했어요. 근데 또 강도 이가요 놈이 그 강도 상해 전과도 있는 놈이고 그러니까 평생의 직업 어디 안 가요. 그러게요. 강도 모의를 한 겁니다. 네. 그때 생각했던 게 네. 노래방 업주에 지들이 둘이 자주 갔던. 아 맨날 노래방에 갔던데. 그 아주머니가 그 사장이 혼자, 몇 시경에 네. 끝나고 그날 매상 올려갖고 가 자기 차 타고 낙거 채자 그거. 아휴, 나쁜 새끼들이에요 정말. 그랬네요. 그래서 업주를 딱 타겟팅 한 다음에 흉기 미리 준비했어요. 그 아까 예. 자 사건 당일입니다. 그날이 4월 18일 날 2000년 4월 18일 02시 30분에 노래방이 끝났어요. 아휴. 새벽 2시 30분에 노래방 앞에서 기다립니다. 네.
기다리고 있으니까 노래방 업주도 이제 아마 술 마시고 이러는 노래방인 것 같아요. 업주도 술 취했어요, 여잔데. 네. 만취해가지고 이제 노래방 나와요. 예. 나오니까 술 취갖고 들거리면서 나와서 차 있는 쪽으로 가니까 예. 딱 나타나가고 아유 사장님 술 취하셨네. 두 놈이 나타나가지고 예. 예. 아유 집에까지 우리가 운전해 드릴게요. 보니까 명함 주고 자주 오던 손님이야. 예. 뭐 업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가희 놈이 운전대 잡아. 한국인 이가희 놈이. 예, 예. 그 다음에 저 피해자는 요 조수석에 앉아. 자기 차니까. 옆자리에, 예, 예, 옆자리에 예. 앉아. 그 다음에 그 조선족 중국, 예. 최가는 저 뒷자리에 탑승한 거예요. 자, 안양시 온양 6동의 청댕이 고개라고 있대. 뭐 충청도는 고개가 뒷고개, 청댕이 고개, 예. 꽁댕이 고개 무슨 댕이가 있나 봐. 하여튼 온양 6동에 있는 청댕이 고개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니까 네. 그 고개 정도 가면 인적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 밤에 갑자기 둘이 돌변해 가지고 이제 강도 피해자 목에다가 칼 딱 들이대는 거죠. 아이고. 그리고 이 조선족 이 최가가 예. 주먹으로 막 때리는 거죠. 아이고. 돈 내놔. 예. 돈 내놔. 돈 내놔. 그날 매상이 30만 원이었나. 뺏겼어요. 체크카드 내놔. 카드 비번 내놔. 처음에 말 안 했겠지. 엄청 맞은 거예요. 그 안에서 맞은 거예요. 자, 현금 30만 원 뺏고 카드, 체크카드 비번까지 다 이제 알려주고. 입수했어요. 예, 예. 카드까지. 자, 이 면식범이잖아. 둘 다 알잖아. 그거.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미 애초에, 내가 볼 때는 그 예. 순간 이 여사장의 목숨은 사실 보장할 수 없거든요. 이건 죽일 수밖에 없다고 이놈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안전띠로 목을 졸른 거예요. 아이고. 돈 뺏고 난 다음에. 메고 있던 안전띠로 목을 예, 졸른 거예요. 예, 예. 아까 목을 졸린 거예요. 목을 뒤에서 좋으니까 예. 발부동 칠 거 아니야. 그럼요. 그거를 또 옆에서 이제 이 새끼 운전하던 그 예, 예. 이가희 놈은 막 한국에. 때리는 거죠. 아이고. 발부동 못 치게. 예. 그리고 팔 꽉 붙들어 가지고 목 졸라서 죽는데 저항 못하게. 그러니까 이 똑같은 놈 새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 뭐. 시신 발견 당시에 그 늑골골절도 있었거든요. 아, 그럼 그때 옆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둘이서 같이 죽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차를 끌고 예. 그러니까 이 피해자 거 차를 이용한 겁니다. 이 새끼들은 차도 없죠. 그렇네요. 예. 그래가지고 갱티곡의 정상 인근 야산으로 간 거예요. 그걸로 가가지고 거기서 조선족 이 최가의 놈이 예. 그 목을 확인 사살. 확인 사살한 겁니다. 아유. 그 다음에 시신을 골짜기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굴러 떨어진 거를 공무원이 아침 운동하다가 발견하고 자지러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피해자 차를 다시 예. 끌고 노래방 근처 이 도로에다 갖다 놓고 요 새끼들이 도망을 간 거예요. 이게 전모가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예. 근데 조금 이따 또 설명할 게 더 있긴 한데. 예. 자. 근데 이제 그럼 경찰이 3개월 뒤에 2차 사건 발생한 거 있잖아.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도 이놈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건 자기들이 절대 안 했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고. 예. 특히나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공범이 두 놈이 검거가 되면 분리 신분해가지고 죄수의 딜레마까지 적용이 된다고. 근데 정말 그 최가 요놈 조사 조선족 이 새끼는 자기가 한 거 다 불었대 낱낱이 요만한 거 하나까지. 근데 정말 그 2차 사건 자기 모른다. 아니라고. 그리고 실제로 최가가 2차 사건에 연루된 그런 정황이 없대요. 장소도 다르고 있었던 장소도 다르고. 그래서 그거는 확인이 안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는 여전히 경찰에서는 그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2차 사건이 이가 최가가 한 건 아닐 수 있는데 이가는 개입했을 수 있다. 이가는 개입했을 수 있죠. 이가하고 뭔 또 어떤 사람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어떤 골이라도 하나 걸리면 중 따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들이 뭐 돈 찾을 때요. 청원 갔다가 충북 청원 갔다가 주감육에서 뭐 대전 무주 이런 데서 현금 인출기로 195만 원 뺐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옮겨 다녔잖아. 청원으로 그러니까 주감육에서 대전으로 무주로. 그럼 이 이동 현금 인출 195만 원 하면서 옮겨 댕긴 동선이 이가가 나왔었으면 얘는 당연히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연관성이 막 없는 이 여러 군데를 그러니까
거기 때마다 이가가 있었다는 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범을 거꾸로 유출을 했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잘못돼갖고 DNA만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꼴이 난 거예요. 아이고. 요거 2017년 6월 26일 날 오후 2시에 현장 검증했거든요. 네. 이게 한국 그 이씨 요런 먼저 잡아가지고 네. 같이. 근데 이거 끝까지 나는 시체 운반만 도와줬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당한 건 최가가 있다는 최가가 목조를 올 때 내가 그 움직이지 못하게 팔 잡았었다 하는 얘기 하는 바람에 그냥 그대로 또 같이 엮여버렸어요. 계속 까다가. 나는 죽은 거하고 전혀 관련 없다고 오리발 계속 내밀었거든요. 자기가 운전만 했다 이거죠. 막 운전밖에 안 했다 막 이랬다가 잡아준 거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딱 엮여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요 새끼도.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이제 걸리니까 이 새끼가 주장했어요. 내가 목 이거 자른 거 이거 나 진짜 절대 아니야. 자기 내가 아니라고. 끝난 다음에 빨리 가자. 그러고 돌아봤더니 이미 이 조선족 최가가 예. 피 묻은 흉기를 들고 있더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미 했네. 나는 모르는 사이에 확인 사살은 제가 했다. 근데 그건 의미 없어. 그렇죠. 어차피. 죄질 분량만 따지지. 죽이는 과정은 둘이 같이 합동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무기징역에 뭐 영향을 미칠 게 없어요. 뭐 죽을 죄를 했다 이런 얘기는 현장 검증하면서 했고요. 요 새끼 재판은 1심 재판이 2017년 11월 22일 날 있었어요. 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1부 윤도근 부장판사가 했거든요. 네. 두 놈 다 무기징역 줬습니다. 강도 살해니까요. 예, 10년간 위치 추적 그 장치 부착 명령 내렸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은 강도 범행을 모의했을 뿐 살해를 사전에 공모한 건 아니다. 아니야. 주장하지만 예. 당시 퇴직 후에 함께 지냈고 친분이 있던 여주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폭행에 이어서 신고를 대비해서 흉기를 이용한 점과 확인 사살 얘기예요. 예. 수사기관의 증거 등으로 계획범죄가 입증이 된다. 칼 같은 거 미리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계획적으로 금품 강취 후에 살해한 점은 생명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유족들은 15년 동안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냈지만 얼마나 늦게 잡혔어요. 너무 늦게 잡혀서. 이들은 지문을 닦는 등 범행을 은닉 시도하고 장기간 그 범행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았다. 이때 검찰도 무기징역 구형했던 거고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심이 2018년 4월 13일 날 있었어요. 네. 대전 고등법원 형사 제1형사부인데 네. 권혁중 부장판사네요. 피고인들은 계획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나 네.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강도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네.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획범죄죠 이거는. 기획범행이 맞다. 네. 그다음에 이제 3심은 상고 뭐 자동 상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들은 변론을 안 했어요. 게 자동으로 뭐가 있겠어요. 기각이 되면서 무기징역이 두 놈 다 확정이 됐고요. 네. 이 사건은 아산경찰서 강력 4팀이 주로 했고 김도영 팀장이 이제 주로 이걸 맡아서 했는데 네. 아까 안전띠에 네, 그거 말씀해 주세요. 안전띠에 그 새끼 그 최가 피가 묻어 있었잖아요. 네. 다 이만큼 묻었어요. 네. 그거 왜 묻은 줄 아세요? 그 왜 묻었어요? 그거마저 없었으면 참 이게 피해자의 다행 메시지예요. 어떻게 해요? 피해자가 벌써 딱 뒤에서 목 조를 내고 딱 하는 순간 네. 이 손이 넘어오니까 눈치챘어요.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술이 취했어도. 네. 그래갖고 물어뜯은 겁니다. 그때 묻은 거예요. 안전벨트에. 물어뜯은 거예요, 이 새끼를. 그 죄가 이 손을 물어뜯은 거예요, 피해자가. 물어뜯어서 피가 제법 많이 났어요. 근데 이놈들이 정교하게 걸레로 다 닦았어요. 닦았는데 한 방울 딱. 튀어 있었어요. 그 한 방울이 안전벨트 거기에 딱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 DNA가 나온 거예요, 거기. 그죠. 안전벨트는 그 딱 튄 거는 교수님 이렇게 매고 네. 이렇게 하면 또 또로로 말려 올라가면 못 본 거지 지들이. 그러니까 딴 데는 다 닦았는데 그 안전벨트에 묻은 거. 그러니까 피해자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나 죽인 놈은 요런 혈액형을 갖고 있다고 물어 뜯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피가 흘렀고 그 피 한 그게 방울이 조금- 안전벨트에 묻었던 게 결국은 이 사건을 해결한 겁니다. 피해자가 다행 메시지 보낸 겁니다.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요거 정리만 좀 할게요. 그러니까 네. 이 사건은 2차 사건의 연관성은 지금 지속 수사 중입니다. 아직 안 잡혔지만. 아직 안 잡혔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이가는 거기에 개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 중심에 놓고 수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시고요. 1차 사건을 이제 그 정리를 해볼게요. 갱틱곡에. 네. 2002년 4월 5일이에요. 네. 4월 5일 날 이가하고 최가가 강도 범행을 모의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현장 답사를 해요. 거기를 미리 노래방을. 가봐요. 예. 뭐 이때도 최가 그놈은 우리나라 사정에 익숙하지도 않았고 나이도 어려가지고 예. 이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4월 5일 날 이제 답사했죠. 네. 4월 18일이에요. 13일이 흘렀어요. 02시 30분에 이제 드디어 갑니다. 가가지고 차 끌어다 준다고 그러면서 46살 먹은 그 네. 여성 여사장. 업주 차에 네. 탑승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쭉 지나가다가 5분 만에 02시 35분경에 아까 청댕이 고개라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 갔을 때 흉기로 위협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강탈한 거예요. 그때 두들겨 패면서 카드 비번 다 뽑아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길로 뽑은 다음에 02시 45분에 갱틱고개에 간 거예요. 거기서 죽입니다. 예. 목 졸라서. 아유. 그때 물어 뜯겼고요. 예. 예. 이미 갱틱고개로 올라가는 순간 이 피해 여성은 폭행. 아, 나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이놈들이. 그러니까 그냥 길이. 물어 뜯은 거예요. 또 어떻게 차가 쓰니까 도망가 보려고. 그렇지만 뭐 걸려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02시 45분경에 갱틱고개에서 살해되고 네. 그 이제 그 살해된 이 시신을 목을 베가지고 굴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침이 됐죠. 예. 10시 36분에서 12시 55분까지 사이에 ATM기 8곳을 돌면서 195만 원을 인출을 했고요. 다음 날이 이제 이제 그리고 그렇게 이제 범행이 끝났고 네. 한 4년이 흐른 다음에 2006년 11월 17일 날 이 예. 최가연놈이 중국으로 이제 가버리고. 자진 신고해서 예, 예. 가요. 그리고 간 다음에 이 수사가 또 계속 이어지면서 2013년도 1월 18일 날 이제 네. 재수사가 되면서 이씨 이가 요놈이 네. 또 참고인 지수로 그 중간에 어간에 또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사는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그렇네요. 끊기진 않았어요. 예, 이 아산 예. 경찰이 고생은 되지게 한 거 이거 내가 보니까. 놓지는 않고 있었네요. 예. 그 사이에 2014년 9월 29일 날 최가가 한국으로 들어온 거고요. 예. 그 다음에 2017년 1월 11일에서부터 13일 동안 2박 3일 동안 미제 분석팀에서 이제 분석하고 프로파일링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2013년까지도 2002년도에 발생한 사건을 2013년까지도 수사를 했어요. 그렇네요. 꽤 오래 한 거예요. 예. 그리고 2017년 6월 21일 날 이가 검거했고 예. 그 다음에 한 9일 정도 있다가 최가 예. 이제 그 검거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종결이 됐는데 2차 사건 연관 여부는 지속 수사 중입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아산 경찰이 네. 능수능란하고 순발력 있게 수사는 못하는데 은근히 은은하게 즐기게 하는 맛은 있어요. 수사를. 그렇네요. 계속 하고 계셨잖아요. 2013년까지 하고 있었더라고. 2002년 사건을. 그럼 9년째 이가를 불러다가 참고인 조사를 또 받을 정도면 나름 꽤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공범 생각을 못했냐고 이걸. 그 내가 제일 생각을 아까워, 못해서. 이게. 아무래도 저 이가가 좀 이상은 하니까 이게 이상해서 요놈은 주목을 하고 있었어. 내가 계속 보니까. 주목은 하고 있었네요. 예, 요놈은 딱 끈을 의혹을 놓지 않고 않았네요. 있었어.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놈 제일 먼저 따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금방 만에 잡았죠. 바로 잡았지. 이 사건의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 이 재판부에서 있잖아요. 예. 재판부에서 이 프로파일링한 그 보고서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재판 증거로 채택한 거예요. 중고 채택이 됐어요. 안 하거든요, 이거. 잘 안 하죠. 이거는 그렇지만 이제 채택을 한 이유는 뭐 판결문에 기재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근데 그럼에도 요지로만. 불구하고 증거 목록에다가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국내 최초로 재판부에서 재판 증거로 채택이 됐다는 거. 이거는 심지경성에 그만큼 영향을 많이 줬다는 거죠. 그렇죠. 공범 있다는 거 일단 예, 그거 그래서, 밝혀낸 예. 거에서. 예. 그래서 이 사건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하다는 거 좀 보고. 갱틱곡의 2차 사건은 현재 미제거든요. 네네. 그 이가하고 연관성은 지속적으로 아마 조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다음번에 미제 사건 이후에 미제 사건을 다룰 때 네. 2차 사건은 미제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거는 제가 미제 사건으로 한번 브리핑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갱티고개 사건 네. 재수사에서 이렇게 검거했던. 아유 그래도 잡혀가지고요 교수님. 근데 이렇게. 피해자분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하시죠. 정말 이게 아는 놈의 새끼들 얼마나 반가웠겠어. 자기 2시 반에 술이 떡이 돼갖고 나왔는데 태워준다고 그러니. 어차피 자기 차는 세워놓고 끌고도 못 갈 판이야. 그러면 택시를 타거나 뭐 이제 이렇게 가야 될 입장인데 아유 저 그 자주 오던 단골손님이 아유 사장님 술 드셨는데 저희가 운전해드릴게요.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옆자리에 앉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게 자기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잖아. 그리고 이놈들은 그 특히 이 씨는 이가는 강도 전력 있잖아요. 그래 강도 상해. 근데 아는 사람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죽인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이거. 얼굴을 보는 순간 죽이는 거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안 죽이고 이건 애초부터 어떻게 안? 그런데 뭐 지가 뭐 목을 베 가지고 확인 사살한 건 나는 돌아보니까 했더라. 이미 다 했다. 이게 떠미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거. 그런 거죠. 시켰을 수도 시켰어. 있어요. 주도한 놈이 이거 이간데요. 그리고 그 2차 사건이랑 만약에 이제 이 이가가 연관성이 좀 있다고 하면 최가는 2차 사건에 연관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사살하는 그 공통점이 나타났다는 그러니까요. 건 예. 누가 그렇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좀 더 찾아봐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아산 갱티고개 사건은 뭐 우리 구독자님 이거 워낙 방송에 많이 나와서 네. 뭐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런 저간의 일들이 있었다. 하여튼 그 피해자가 보낸 다행 메시지. 네. 물어 뜯는 바람에 안전벨트에 그 좁쌀만큼 찍혔던 그 핏자국 때문에 결국은 범인 검거가 된 건데 그 과학 증거로는 그게 입증했고 네. 그 다음에 수사 방향을 완전히 물기를 네. 가르마를 다시 타준 거는 프로파일이다. 요런 그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하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오늘은 뭐 대한민국 살인 사건 아산 갱티고개 살인 사건 1차 사건 네. 1차 이걸로 정리하고요. 다음번에 그 2차 사건은 미제이기 때문에 미제 사건으로 제가 기회 나는 대로 브리핑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